것입니다. resistance rather. Now we are invoking this today. 얼마나 더 모여야 국민 저항권이 And 됩니까? how much more should we gather for 이거는 this to be 인류 national? 역사 2000년의 기록입니다. 기록. 2,000 years of man. 그러므로 오늘 국민 저항권이 완성되었다고 동의하시는 두 손 들고 만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실망스러운 일은 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Even though he is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목숨 걸고 unsatisfactory, 공수처를 해산하기를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이거는 국민 저항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하기 원하시면 쌍손 들고 만세. 이거는 대통령이 못해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헌법 위의 권위인 국민 저항권이 해야 된단 말이야. 세 번째,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 국회를 해산하기 원하시는 두 손 들고 만세. 이거는 국민 저항권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음 주면 완전히 무죄로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가문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 남은 2년 임기 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국회도 해산시켜버리고, 왜? 헌법 위의 권위인 국민 저항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수처는 당연히 해산. 그리고 저 헌법재판소는 이번에 하는 걸 봐가면서 해산하든지 안 하든지, 그러니까 잘 알아들으란 말이야. 헌법재판소 8명들 이왕이면 하고 자기들 책임 안 지기 위해서 반드시 각하로 결정을 만장일치로 하란 말이야. 그럼 책임 없잖아요. 책임 없어. 아니, 국회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우리 책임 없다. 국회로 떠밀으면 그만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만약에 국회가 다시 또 이재명 이놈이 또 윤석열을 또 재탄핵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내대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을 위해서 생명 내야 되는 게 아니야. 대한민국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존재를 위해서 우리는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여기까지 드렸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의 가장 절친한 친구인 석동영 변호사님이 윤석열 대통령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러 오셨습니다. 자, 나오시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52일간의 구금 생활을 뒤로하고 석방이 되신 것도 다 여러 애국시민 여러분들의 염려와 걱정과 기도 덕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위해서 또 이 내란몰이와 탄핵 공작을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분신하신 분도 계셨고, 또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서 20일 이상 단식하는 분도 계셨고, 이 모든 분들이 대통령을 구속해서 풀려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속은 풀려나셨지만 이제 저들이 저지른 그 탄핵 공작의 그 사슬을 또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벌써 결론이 나서 탄핵이 각하되고 직무 복귀를 하셔야 함에도 지금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늦어지고 있지만 이것은 시간이 우리 편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잘못되었던 것이 지난 100일 동안 우리의 그 처절한 투쟁과 또 기도 속에서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동안 야당이 줄 탄핵을 했던, 정말 야당이 무슨 권한과 무슨 능력으로 이렇게 탄핵을 마구잡이로 했단 말입니까? 그 줄 탄핵을 헌법재판소가 하나하나 기각을 하고 있고, 이제 다음 주이면 국무총리도 이제 탄핵에서 반드시 기각 또는 각하가 될 것을 여러분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누가 남습니까? 우리 대통령이 이 사기 탄핵, 공작 탄핵, 불법 탄핵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직무 복귀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100여일 정말 추운 작년 12월 그 추위 속에서 시작해서 정말 그 추운 바람 속에서 여러분들이 외쳐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외쳐주신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이제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을 믿고 많은 일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께서는 당신은 나오셨지만 말씀은 공개적으로 안 하셔도 아직 나오지 못한 우리 군 지휘관들, 우리 경찰 간부들,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에서 정말 안타깝게도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리 애국시민 청년들에 대해서도 빨리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을 저희 변호인들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변호할 때나 또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배울 때 정말 힘들고 지칠 때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울타리가 되고 우리의 뒷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전국에 계신, 그리고 해외에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제 동포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가장 많은 우리 보수파 국민들이, 자유파 국민들이 이렇게 결집을 하고 뭉쳐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무 복귀를 하시게 되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직무 복귀를 하시게 되면 많은 일을 해나갈 때에 다시 여러분들께서 대통령을 밀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원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애국시민 광화문 집회를 주도해 주신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도 한없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정말 전광훈 목사님이 주도하는 이 광화문 집회가 있었기에 대통령이 3년 전 윤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이제 이번에 직무복귀 하시게 되면 남은 윤석열 2.0 이 잔여 임기 동안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개헌을 포함한 정치개혁을 성공적으로 그렇게 완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이제 다음 주로 예상되는 이제 탄핵심판 그 선거에서 우리가 지금 확신하고 있는 대로 사기 탄핵, 공작 탄핵, 불법 탄핵이 각하가 되어서 여러분 함께 다시 우리가 축제의 자리를 만드는 그날이 오기를 여러분 기원하면서 끝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구호 외치고 이 자리를 물러가겠습니다. 사기 탄핵 각하라! 낙하라! 공작 탄핵 각하라! 낙하라! 불법 탄핵 각하라! 낙하라! 대통령 직무복귀! 직무복귀!
감사합니다. 자,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 안 좋아? 이때는 노래 한번 부르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노래 불러야 돼? 한번 불러볼래? 이야, 오늘같이 기분 좋은 날이 없어. 날씨도 좋고 세상의 인류 역사상 2000년 역사의 기록이야, 기록.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다 일어나봐요, 일어나봐. 자, 내 나이가 어때서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이때 한번 불러봐야지. 이 대통령께서 아마 이 영상 보고 계실 거야. 네, 보고 반갑습니다. 계시면 아마 기분 장명자님. 그렇게 좋아하실 거라고. 반갑습니다. 한번 불러보자 이거. 불러보자. 이주환 가보자. 반갑습니다. 시벨TV 주원이 가보자. 그렇지. 이한님 반갑습니다. 짜자자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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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이가 어때서 결국엔 나이가 있나요? 없어 없어.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나의 첫사랑이야, 첫사랑이야.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깨끗한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애국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다시 한번 야, 내 나이가 어쩌라고 애국엔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나의 첫사랑이야. 강한문이 나의 첫사랑이야. 눈물이 나요. 내 나이가 어때서 애국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쩌라고 애국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애국하기 딱 좋아요. 애국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만세!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장 가까운 이제 윤상현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모시겠습니다. 근데 서라고 했는데 자, 대통령하고 제일 가깝다며요. 대통령 수업을 워낙에 듣다 보고 계신데 안 그래요? 근데 뭐 서울구치소에 그렇게 잠을 마시고 말이야. 예? 예.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통령 마음을 잘 아시니까 마음을 전달 한번 해주세요. 박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광훈 목사님,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윤상현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 광화문 광장을, 또 대통령을,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거듭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광장에 나온 지 벌써 100일 가까이 됐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막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로부터 지난 100일 동안 이 광장에 계신 애국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 체제수호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저는 지난 12월 따뜻한 봄이 오면은 기쁜 소식이 올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따뜻한 봄과 함께 대통령 탄핵 각하 기각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탄핵 기각은 이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탄핵 기각은 이제 현실이고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누가 대통령 탄핵 기각의 역사를 이끌어왔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대통령 탄핵 무효의 역사, 또 기각의 역사, 각하의 역사, 바로 여러분들이 써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야말로 시대의 역사의 주역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대통령 지지율 11%에서 50%를 넘겨들게 만든 시대의 양심이자 이 역사의 주역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탄핵 소추호인들의 내란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홍자원의 메모 상당히 오염됐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박종건 증인의 진술 또 오염됐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증언과 증거물이 신빙성을 다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대통령은 파면에 이를 정도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았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탄핵안은 기각되어야 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탄핵하면 기각으로 외쳐주십시오. 탄핵 기각! 탄핵 기각! 탄핵 기각! 우리는 또 탄핵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사 과정에서 헌재법 24조, 32조, 40조, 51조 등을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 헌법학계 태주이신 경희대 허영 명예교수께서 무려 10차례가 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한마디로 적법 절차의 원칙, 절차의 정의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흠결과 불법은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핵안은 당연히 각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탄핵 각하로 화답해 주십시오. 탄핵 각하! 탄핵 각하! 탄핵 각하! 따라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탄핵 소유 사유가 성립되지 않은 사기 탄핵이요, 절차적 불법과 흠결이 많은 불법 탄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의로운 투쟁의 결실을 하나 곧 맺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대통령 탄핵안의 기각이요 각하인 것입니다. 대통령은 곧 직무에 복귀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을 살리고 대한민국 체제를 살리는 수많은 의로운 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던 배경엔 우리 모든 목사님을 비롯해서 자유와 법治수호를 위한 의지와 책임의식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대통령께서 항상 강조하신 것, 저에게 광장에 나오면 이 말씀을 꼭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유와 법치는 그것을 지키려는 의지와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 공산 전체주의가 포퓰리즘이 그 자리를 치고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와 법치를 잃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자유와 법치 수를 위한 의지와 책임의식이 있고 단단히 뭉쳐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자유 법치 수호를 위한 외침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와 법치 수호를 위한 아름다운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의로운 투쟁은 대통령을 직무 복귀시키고 대한민국의 제2건국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싸웁시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또 싸웁시다 여러분. 또 끝까지 싸웁시다 여러분. 결국 이 광화문 광장에서 외치는 자유와 법치 수호를 위한 외침은 역사가 길이길이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우리의 역사는 반드시 여러분들 이 시대의 양심이자 이 시대 개척의 역사의 주역으로 반드시 기록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의원님, 내가 한 가지 물어보려고. 조지타운 대학 나오셨죠? 마이크 바짝 떼고. 워싱턴. 그리고 이승만이 나온 조지 워싱턴 대학도 나오셨죠? 네, 맞습니다. 이야. 근데 나한테 자랑하려고 어느 날 영어 연설한 걸 나한테 보냈더라고. 전화 안 드렸습니다. 비서가 보냈나? 예, 예. 그러면 지금 영어로 연설 한번 해봐요. 세상에. 그래 한동훈은 저리 가라야. 한동훈은 저리 가라야. 그리고 언제 다음에는 영어로 연설하고 우리 나중에가 통역해 줄 테니까 영어로 연설하면 내로 뿜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야, 나는 이 기분이 좋을 때는 자꾸 노래를 부르고 싶어. 우리 가문 노래, 우리 저 생사를 같이 했던 저 노래 할 줄 알아요? 한번 불러볼래요? 아, 그러니까 나는 이 기분이 업되면 자꾸 노래만 나와. 한번 해보자 이거. 다시 한번 해보자 이거. 일어나세요, 일어나. 그렇지. 다 울어. 생사를 같이 했던 전우여 정말 그립구나. 그리워 많이 빗발치는 전쟁터 정말 용감했던 전우야.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정의의 사나이가 마지막 남긴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찌릅니다. 이 몸은 죽어서도 조국을 정말 지키겠노라고 전우가 본다 했던 그 소망 내가 이루고야 말겠소. 전우가 뿌려놓은 뒷걸음 지금 싹이 트고 있다네. 우리도 같이 전우를 따라 뜻을 이룩하리. 한마디가 아직도 쟁쟁한데 이 몸은 흙이 되고 조국을 정말 사랑하겠노라. 이 몸은 흙이 되고 조국을 정말 사랑하겠노라고. 동의하십니까? 진짜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누리고 사는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먼저
꽃다운 20대에 생명을 던졌던 바로 저들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누리고 있는 것이야. 아까 노래 부를 때 울었어요? 진짜로? 그러면 우는 소리 한번 해봐. 잉잉 해봐.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 개새끼가 말이야. 야 이 개자식아, 야 이 개자식아, 이재명 너 이 노래 한번 불러봐. 이게 이 개자식 한번 불러봐. 이 간첩 같은 새끼. 어? 자, 한국에 오신 정치인 중에 최고의 사람은 황장엽 선생입니다. 그러나 경찰 총국의 정보계통의 제1인자는 김국성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냥 연설 안 되고 또 나하고 토크를 한마디 해야 돼요. 다른 거 다 건너뛰고 윤석열을 감옥에다 가둔 사람은 누굽니까? 본명은 예, 북한 노동당이며 북한이. 예. 그다음에 부하수인 네, 한국가 세력가 네. 이재명 음. 부의 위에 놀아나는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가서 간첩교육 24년 받은 할아버지 그 영상을 보면은 그 영상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 할아버지의 여기에 해답이 다 있단 말이야. 예. 이 할아버지가 김구선 선생님이 정찰 총국 소속이죠.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선배 같아. 이건 예, 선배인데 예.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남한에서 모든 데모라든가 뭐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저위의 지령이 없으면 안 돼요. 자, 안 돼요. 그만. 저 위에 지령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 가둔 것도 저 위에 지시를 받아서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 예, 우리 대한민국 어. 국가와 어, 국민들의 자존심에는 좀 접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 우리 대한민국 해방돼서부터 지금까지 북한 노동당의 그 정치적 역량 밑에 대남 공장 밑에 움직여 왔고 지금까지 오는 이 사태까지 모든 체험은 북한 노동당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지시 없이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렇습니다. 이 맞습니다. 할아버지가 예, 맞습니다. 24년 북한 가서 간첩 교육을 받고 예. 그 다음 이어서 들어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폭동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주동이 돼서 일으켰는가. 거기에 포인트예요. 5.18 김대중이거든. 그 김대중의 바탕은 1946년도 공산당 때부터 김대중이 내가 알아. 활동하던 것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북한 가기 전에 저 전라남도에 연락책 할 때도 이미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 알고. 아, 알고 있었다. 그게 김대중이라고 그런 것은 이 빨갱이 제2의 박헌영이에요. 자, 그만. 김대중이가 제2의 박헌영이라는 거야. 이 할아버지가. 예, 예. 이 마이크 볼륨 좀 높여. 볼륨 높여. 제2의 박헌영이라는 거야. 예, 맞습니다. 동의해요? 예, 동의. 그리고 미국 CIA가 공개를 했어요. 예. 광주 사태는 김대중이가 일으켰다고. 미국 예. CIA는 거짓말 안 한다고 30년 만에 공개를 했거든요. 예. CIA 문서 저 앞에 거 한번 보여줘봐요. 여기 써있는 거 보세요. 5.18은 공산당과 김대중 지지자들이 일으킨 합작품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세상에 완전히 광주가 뒤집어져가지고 광주 사태 명단도 공개를 안 해. 그렇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완전히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사기를.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안 보이시냐고. 이거 안 보이냐 말이야. 미국 CIA는 거짓말 안 해요. 이걸 공개적으로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공개. 그럼 할아버지, 나머지 뒤에 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하면서 깨어나야 돼. 들어보세요. 제2의 박헌영이 김대중이고 제2의 김대중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 불투명해. 미안하지만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존재가 성립될 수가 없어. 이 할아버지의 모든 영상을 내가 녹화 다 해놨어. 다 해놓고 이 할아버지가 최후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문재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존재가 힘들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예. 문재인은 이거는 완전히 USB를 김정은한테 넘겼는데 거기에 원자력 발전소 우리 보고는 하지 말라 해놓고 이 새끼가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를 USB로 넘겼단 말이야. 저 김정은이한테 이 새끼는 간첩이 아니에요, 이 새끼. 그것은 이미 정광훈 목사님께서 네. 간첩으로 규정했고 그렇죠. 열백 번 네. 정당한 진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간첩이라고 했다가 내가 3번 깜빵 갔다 왔잖아, 3번. 그러나 100%나 무죄 받고 나왔습니다. 100%.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자연설 부탁드립니다. 자연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또 여기에 모이신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애국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다시 이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님을 복귀시키고 반국가 세력을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계엄령 담화에서 계엄령을 발표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북한 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국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해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완전하게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대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이 재앙의 원인은 첫째도 둘째도 북한 노동당이며 북한 노동당의 영양소를 먹고 자란 반국가 세력과 민주당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지배와 80년 동안의 대남 적화 공작으로 국가의 안보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고 좌파가 살판치는 대한민국으로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는 간첩이 활개치고 걱정 없이 활개치면서 저 하고픈 짓을 다 하는 간첩 천국으로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 경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왜냐? 오늘과 같은 이 간첩 천국으로 된 대한민국에 대한 저희 발언의 증언자로서 증명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으로 전향해 오기 전에 조선노동당 대외연락, 당 작전부, 당 대외정보 조사부, 경찰청부이라는 북한의 모든 대남 정보기관에서 군 30년을 남조선 혁명 완성을 위해서 추진했던 사람이에요. 따라서 저는 대한민국에 큰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전에 애국운동을 하면서 수많은 국민들 앞에서 사죄를 올렸고 대신 또 그런 직무에 있었길래 누구도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진귀한 정보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크게 헌신한 사람입니다. 왜 내가 오늘 이렇게 간단한 경력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현재 여러분들 다 보시지 않습니까? 제주도 간첩 사건,
창원 간첩 사건, 민노총 간첩 사건, 국방부 총보사 간첩 사건, 너무너무 간첩 사건이 많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 광화문에서 백두산 친성위원회가 출연하는가 하면, 김대중 환영위원회가 출범하는가 하면, 공개적으로 미국 대사관을 습격하는가 하면,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은 간첩이 활개치는 간첩의 나라로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는 국가보안법이 사라진 지 옛날이에요. 국민들이 안보의식이 무너진 지 옛날입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북한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이 못 먹고 못 살고 독재 국가라고 호수리 봐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우리 국가의 구통 암덩어리와 같은 존재며 시한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북한은 언제 어느 때 우리 국가를 향해서 어떤 짓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루가 멀다 하게 ICBM을 비롯한 핵무력 시위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이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을 구원하는 이 자체가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데 있습니다. 자유는 여러분들께서 태어나서부터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귀중한 감을 저보다는 모릅니다. 자유는 한 번 띄우면 다시 되돌려받을 수도 없거니와 제 운명보다 귀중한 천만 원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우리가 윤석열을 지키고 복귀시키고 이것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을 꼭 우리 여러분들께서 열백 번 간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 국가는 위기 촉발이 시기에 처해 있어요. 위기 촉발의 시기. 오늘 우리가 윤석열을 지키는 투사가 되고 용이 될 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융성번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국가의 융성한 번영은 자유통일에 있다. 자유통일을 못하면 가까운 시기에 북한한테 당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반드시 자유통일을 해서 우리 민족이 통일을 이룰 것이며 강성 국가로서 세계에 만발해야 될 것입니다. 또다시 새로운 힘을 가지고 윤석열 중심의 대한민국을 가지고 자유 통일을 꼭 이루어냅시다. 감사합니다. 저희 통일합시다! 자, 싸웁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끝장낼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가문에 많이 모여서 결론을 못 내면 안 되는 거야. 조금 전에 여기 김근성 선생님 얘기 잘 들었죠? 모든 일은 다 어디서 지시한다고? 북한이 가지고 노는 거야. 북한이. 우리가 북한한테 가지고 놀리면 당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나 북한은 한 가지 계산을 못해서 뭐냐? 광화문 세력에 대해서 계산 못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저 북한을 해산시켜버리고 노동당을 해산시켜서 장마당을 선동하여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자유통일을 해내야 되는 거야. 자유통일 안
계속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자, 어디가 있었어? 신혜식 대표. 자, 먼저 우리 황준 장군님 먼저 오시죠. 아니 먼저 오시죠. 황준 장군님하고 나하고는 대화 한 통 해야 돼. 뭐냐면, 아니 공수부대가 왜 눈물을 찔찔자고 왜 그래요 도대체? 그럼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아 도대체가? 어? 그게 다 장로님의 육사 후배들 후배. 내가 보니까 질질 짜고 말이야. 그거 해명 좀 한번 해봐요. 해명 좀 한번 해봐요. 오늘은 좋은 말 못해. 해명 한번 해봐요. 그 새끼들요. 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군사력으로 봐도 최소한 세계 6위, 경제력으로 봐도 최소한 세계 6위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기도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어떤 일부터 해야 될까,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 노벨상 수상자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1901년도에 노벨상이 6개 분야에 있어서 수상자를 배출하면서 지금까지, 작년까지 거의 730여 명이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가별로 보니까 미국이 420명입니다. 그리고 2위부터 7위인 일본이 31개 국가입니다. 다 합쳐도 미국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대학별로 수상자 수를 헤아려봤습니다. 하버드대가 12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각 대학이 10위 안에 다 들어가서 80여 명부터 60여 명까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이 딱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대, 각 학과 공립대학 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6개 분야 과학 분야 포함해서 단 한 명도 최근에 한전이 문학상을 수상했지만 그 외에 뭐 하나 있습니까? 1원도 못 내놓습니다. 이런 대학교 둬야 됩니까? 교수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하라는 연구는 안 하고 논문은 발표하지 않고 정치권 기웃기웃하고 있습니다. 교육 완전히 새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치는 최하입니다. 쓰레기들입니다. 여러분, 플라톤이 얘기한 대로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고 투표에 관심이 없고 잘 속았어. 받는 형벌이 뭐냐? 여러분, 잘 나가는 국가가 더 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 있도록 끌어당기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저질 사람들한테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런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사법부 어떻습니까?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하는 판사가 도대체 몇 프로 됩니까? 저는 20%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보시죠. 군이 어떻습니까? 경찰이 어떻습니까? 검찰이 어떻습니까? 다 썩었습니다. 여러분, 민노총은 이번에 탄핵이 인용되지 않으면 적각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왜 노동조합이 정치에 관여합니까? 북한은 실형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마가렛 대처 수상체로 1990년도에 가장 강성인 탄광 노조를 굴복시켜서 영국병을 고친 대처 수상 같은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를 완전히 부정선거 수사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 완전히 잡아놓고, 여러분 쓰레기 같은 국회 완전히 뒤집어엎고 사전 투표 없이 당일 투표로 수개표로 하는 이런 민주주의의 국가들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왜 대만을 못 따라갑니까? 왜 오스트리아 못 따라갑니까? 여러분, 고칠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우리는 안병으로 말하면 완전히 죽기 일보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병을 수술하고자 대한민국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광화문 애국사역이 없으면 벌써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올라오시면 반드시 국가 반역 세력 완전히 척결해야 됩니다. 내란 수계 이재명을 척결해야 됩니다. 없는 수계를 비롯해서 모든 내란에 가담한 놈들을 모조리 다 엄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치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다시 하자면 1960년대 100불에서 시작해서 1990년대 겨우 만불 왔어. 이제 20년대 3만 6천 불의 세계 6위 국가가 이제 4위, 3위, 2위로 갈 수 있는데 주저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4050 세대, 여러분 우리나라를 완전히 망쳐먹었습니다. 책임감도 없습니다. 이제 2030 세대가 뛰어났습니다. 2030 세대들에게 빚을 물려줄 게 아니라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세워줘야 됩니다. 완전히 저는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지금 그것을 공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5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오직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지 마라. 선한 일을 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너희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흐르는 강물같이 세울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국에 정의가 세워져야 됩니다. 법치가 세워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풍선 날리고 있는 박상학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그렇죠. 지금 어떻게 바람이 북풍이요, 남풍이요? 지금 북쪽에서 많이 불고 있어서 겨울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겨울 못하고 있어요? 예. 근데 풍선 날리는 거 거기 걸려가지고 네. 김여정 하명법 때문에 나중에 뭐 재판도 많이 받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저 더불어민주당은요, 이 대한민국 정당이요, 북한 정당이요. 조선노동당보다는요,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국민이 알던 민주의 파괴자이고 자유의 약탈자들 뿐입니다. 조선노동당보다도 더 야만적인, 국민의힘도 별 남건 없지만 또 윤상현 의원님께서 말 못하겠네. 근데 국회에 청문회 불려갔죠. 근데 국회 청문회 가니까 세게 싸우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니 그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까? 조선노동당이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들이지. 아직 그렇게 말하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지. 여자들이 나를 국회에 무슨 뭐 이제 모욕죄를 가지고 고소한다더니 이재명 대표가 내 그날 나올 길 기다렸습니다. 이 통이거
교활한 놈이 안 나왔어. 그래 막 욕하는 야저 또라이들이 저 박상학이를 국회 무슨 뭐 모욕죄를 고소해야 된다니까 이재명이 하는 말, 야 두 번 망신할 일이냐 하지 마라. 야 이놈이 교활해.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2년 임기 안에 북한의 장마당에 의해서 스스로 무너져서 윤석열 대통령이요 재수가 좋은 사람이야. 2년 안에요 북한이 스스로 무너져서 장마당 때문에. 장마당이라고 들어봤어요? 지금 노동당은 얼어서 죽었다갑니다. 장마당이 이민을 살린다갑니다. 북한 주민들이. 그래서 스스로 북한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자들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2년 동안에 이게 완전히 북한이 무너져 버리면 대통령이 또 한 번 할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금년 1월 달까지만 해도요 북한이 무너지기 전에 이 대한민국이 먼저 무너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흔들렸습니다. 그렇지. 그러나 우리 정강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이 자유의 광장에서 작년 12월 3일 날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 개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의 물을 먹고 이 비대해진 이 개딸인지 미친년들 때문에 이게 우리 자유가 흔들리고 여기 애국의 광장에서 고생하신 스람프 몰아치는 이 광장에서 고생하신 애국시민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후반부를 한번 들어보시면 왜 계엄령을 하지 않으면 안 됐느냐. 어차피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간다 이거야. 그럴 바에는 계엄령이라도 한번 해보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자, 만세! 이게 바로요 일거에 척결하고 이게 종북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이제 자유연설 합니다. 자유연설. 봄이 왔습니다. 우리 희망의 봄, 자유의 봄, 승리의 봄이 왔습니다. 이제 조만간 저 앞에 우리 희망의 등대가 보입니다. 조금 더 뭉치고 조금 더 싸워서 저 자유 밖에서 이재명의 악당들로부터 우리 자유를 지키고 이 기세, 이 용기로 정강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 통일로 힘차게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는 은퇴해도 되겠어요. 은퇴해도. 왜 그러냐? 신혜식이가 있기 때문에 은퇴해도 된다 이 말이야. 신혜식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한마디. 나는 이제 은퇴해도 되겠지? 아닙니다. 안 돼? 목사님의 발끝도 못 따라갑니다. 아직. 아니야. 내가 없어도 다 하는데 뭐. 아닙니다. 목사님이 건강하게 계속 광화문에 남으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대표님에 대해서 이해 못할 게 있어. 대표님의 유튜브를 제일 먼저 시작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대담하러 나오시면 뭐 진성원을 비롯하여 뭐 전옥현 비롯해서 아니 왜 자기 계산도 못하고 유튜브 만드세요. 그래서 신의 안수에 갔다 오면 다 유튜브 만드는데 아니 그렇게 계산도 못하냐고. 동일업종이 여러 개 생겨버리면 손해가 되는데 근데 왜 자꾸 유튜브 만들라고 왜 그렇게 해가지고
유튜브를 마냐 여기 수백 개 만들어가지고 손해를 보냐고 왜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25년 전 광화문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집회가 있었고 시청 앞에 수십만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그때부터 시민단체들을 다 지원해 주셨어요. 1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아마 그렇게 지원하지 않았으면은 지금의 광화문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신 게 함께 해야 되고 많이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저도 또 그걸 따라서 도와줬고 그것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겁니다. 광화문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래도 유튜브로 인해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신혜식 대표님이 내가 거기 가끔 이제 신의 한수에 거기 가면은 꼭 하는 말이 있어. 먼저 정나운 목사님이 지원 안 했으면 이미 자유우파는 무너졌다고 계속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계속. 자,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광화문에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인원이면 몇 만일까요? 네? 1000만? 100만?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너무너무 억울했고 그때 광화문 광장을 좌우로 좌파들이 메웠습니다. 그때 언론들이 뭐라 그랬냐? 100만 나왔다고 했어요. 100만. 그런데 여러분들 꼼꼼히 들여다보면 그건 밤이었고 굉장히 듬성듬성 촛불 2대씩 들고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로 계산해도 50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영상 뒤쪽도 한번 비춰주십시오. 뒤쪽도. 예, 저 세종대왕 동상 있는데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해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보다 제가 봤을 때는 서너 배 이상 더 많이 나왔습니다. 촛불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종북 좌익 세력들이 저 끝에서 말이죠, 동십자각인가 그쪽에서 모였는데 아까 가보니까 5명 있어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의자에다가 풍선을 매달아놨더라고. 풍선을, 노란 풍선을. 여행사야 뭐야, 노란 풍선을 왜 매달아놨어. 하여간 그 자들은 별로 모이지도 않았고 또 세력도 약합니다. 오늘 우리는 해냈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조선일보가 광장에 나온 촛불 세력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100만이 나왔다 하면서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몇 만이라고 적은지 아십니까? 오늘 현재 이 시간 조선일보 이 개자식들은 이 모임이 3만 명 나왔다고 적었습니다. 이거 개새끼들 아닙니까? 무슨 얘기예요? 3만 명뿐이 안 돼. 헌재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인용해도 돼, 탄핵해도 돼.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게 조중동 저 개새끼들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보세요. 조선일보 지금 들어가서 보시라고요. 우리의 모임을 겨우 3만 명 나왔다고 적은 게 바로 저 조선일보 방사국 개새끼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3만 명입니까? 이게 3만 명입니까? 저는 그래서 불안해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우리가 똘똘 더 뭉쳐야 됩니다. 지금 뭐 윤상현 의원 나왔지만 국민의힘이 제대로 대통령 지켜줍니까? 저 개자식들 조중동 보수 언론이 대통령 지켜줍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더 강하게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의 애국이 더 앞으로 전진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기각되고 복귀할 겁니다. 윤석열 복귀! 복귀! 저는 복귀될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이 정도 되면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우리가 밀어주겠습니다. 이거 개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대통령 복귀 위에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대안도 없습니다. 그런 강한 마음을 갖고 싸워야 됩니다. 만약 헌재가 인용하면 대한민국은 이제 전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인용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전쟁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지금 광화문 저 끝자락 동식자각인지 거기서 이재명하고 민주당이 모인다고 하는데 야,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몇 명 모이지도 않아요. 의자에다가 풍선을 깔아놓고 앉아있어요. 그런데 더 열받는 건 저녁 때 보면 조선일보는 거기도 한 4만 나왔다고 적고 개새끼들 아닙니까? 더 웃기는 건 뭐냐? 경찰 주산이면 경찰 주산이지 경찰 비공식 주산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경찰 비공식 주산? 그러면 비공식 경찰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거짓말 가짜뉴스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누가 탄핵시켰습니까? 민주당? 아니죠? 국민의힘입니다 여러분들. 배신자 새끼 한동훈 개새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다음 주에 경찰서 가서 조사받습니다. 한동훈 개새끼 명예훼손했다고 조사받는데 아니 개새끼를 명예훼손하면 왜 조사를 받습니까 여러분들? 사람 같은 새끼를 갖다가 지적을 해야 제가 처벌을 받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배신자 새끼 때문에 조중동 저런 개새끼들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당한 겁니다. 우리가 그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다시는 탄핵을 당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면 대한민국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국가 반역 세력이 뭐 민주당이나 좌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 반역 세력보다 더 나쁜 새끼들이 내부의 적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보니까 장동혁에 대해서 와 장동혁 멋있다 막 이래요.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할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장동혁하고 최고위원들 다 사퇴해라. 대통령 탄핵만은 막자. 그런데 장동혁이 사퇴했어요? 안 했잖아. 장동혁도 배신자 새끼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뭐 장동혁 빨고 앉아있고 장동혁 탄핵 반대 집회에 올리고 말이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과하고 반성하는 건 우리가 존중해 주지만 지금 대통령 탄핵당한 지가 뭐 1년 지났습니까? 2년 지났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어제 일 같은 일입니다. 그것마저도 머리에서 지워버리고 나서 야 좀 있으면 한동훈도 막 띄울 판이야. 참 어이가 없어서.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누구 때문이었죠? 유승민, 김무성 이런 배신자들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여론조사하면 유승민이 국민의힘 보수층에서 어쩔 땐 1, 2위에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민주당 같으면 상상도 할 일 못할 일이에요. 좌파들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신혜식이가 전광훈 목사님하고 이재명 만나서
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받아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수파는 다르다 이거예요. 아니 어제까지 김대중 빨고 노무현 빨고 5.18 빨았는데 바로 오면은 영웅을 만들어준다니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게. 제가 포용하지 말자 이게 아니에요. 싸우자 이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중심을 갖고 살자. 무슨 중심? 전광훈 목사님처럼 수십 년간 광화문에서 애국 세력과 함께하면서 문재인 정권에 탄압받아서 깜빵을 3번이나 갔는데 전광훈 목사님은 무시하고 어제까지 노무현 똥구녕 빨던 놈들을 세워준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틀린 말 합니까? 싸우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노무현을 지지했던 문재인을 지지했던 이제 정신 차리고 우리 편에 돌아오면 환영해주고 안아줘야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데 왜 순서를 바꿉니까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박정희 대통령 주도식, 이승만 대통령 주도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다 가서 그 자리에서 주도식에 함께하는 모습을 봤습니까? 안 가잖아. 그런데 5.18 되면 지도부가 다 나간대. 다 어이가 없어. 뭐 또 노무현 주도식 하면 지도부가 다 간대. 김대중 주도식 하면 지도부가 다 간대. 이렇게 거꾸로 되니까 배신자 새끼들이 날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말이죠, 정말 싸우는 사람들, 진짜 정통성을 가지고 노력하고 헌신한 사람들 존중해 주세요. 전광훈 목사님 보세요. 교회 한번 가보셨어요? 사랑주의 교회 가면 피눈물이 납니다. 천장은 낡아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고 교회는 철골로 막 보강 작업을 해놨어요. 이게 교회인지 창고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전광훈 목사님의 그런 노력 다 어디로 갔어요? 만약 목사님이 교회만을 살폈다면은 아마 교회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니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됐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하자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대통령이 자기가 깜빵 가는 걸 알면서도 계엄령을 했겠습니까? 대한민국 살려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 이외에 어떤 플레이도 없다. 이걸 우리가 이 광장에서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30이 나오고 있어요. 국민이 깨어나고 있어요. 함께 해야 돼요. 2030한테 뭐라고 그럴 거야?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잘 됐습니다. 2030이 너무 잘 알아. 그런데 그 다음에 5.18은 존중해야 된다. 야 노무현도 괜찮은 사람이다. 아유 가보니까 문재인은 참모들이 잘못됐어. 이렇게 가리키면 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국가 세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다. 이재명이다. 제가 틀린 말 합니까? 이걸 가리켜야만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문재인이가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노무현이가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김대중이가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이것 때려잡으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향으로 앞으로 전진해서 나가야 됩니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기각!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청년의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혜식 대표님 한테만 함성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정부냐면 저 좌파들이 경복궁 앞에 한 2,000명 정도 모여가지고 스피커만 뒷딱 크게 들고 지랄병을 들고 자빠졌는데 여기 분은 그대로 앉아 계시고 저 지금 세종대왕 이순신 그쪽에 앉아 계신 분은 뒤로 돌아! 이 새끼들 오늘 1,000만 명의 목소리를 한번 들려주려고 그래. 자, 전부 비에도 힘을 주고 외칩니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민주당을 냈잖아! 민주당을 냈잖아! 민주당을 냈잖아! 이 새끼들 말이야, 자꾸 까불면 진짜 내가 유곡탑을 올리는 수가 있어. 마이크 트지 가면 살살하는 게 지금. 자, 아까 여러분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국민 기자 모집을 했는데 카트라인이 너무 심해서 아마 지금쯤 얼마나 모였는지 우리 홍철기 대표가 전격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국민 기자단이 원래 목표가 1,000명이었는데 오늘 광화문에서만 700~800명이 등록을 해주셔서 1,500명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2,000명까지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모두들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에서 우리가 3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좌파들은 수십만 명이 모였다고 하고 여의도는 25,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이제 우리가 직접 취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모두 기자증, 명함, 위촉장을 부여하고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여 우리 모두가 기자가 되는 겁니다. 자유일보 100만 만들자! 조선일보를 대체하고 자유일보가 넘버원 언론사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위에 QR코드 지금 찍으시면은 가입하실 수 있고 저쪽에 또 코리아나 호텔과 원표공원 사이에서 가입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꼭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좌파들은 집회 행진을 9시가 넘어서 시작을 합니다. 종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경찰한테 계속 얘기를 한대요. 여기 지금 차벽 막혀있죠. 이순신 세종대왕상 사람 빠지면은 그쪽으로 자기네가 행진해서 동화면세점 앞으로 갈 테니까 차선 열어달라, 차벽 치워달라 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 청년의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 끝까지 차선 뺏기지 않도록 자리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청년의 시간 끝나고 나면은 여기 광화문역 5호선이지 않습니까? 광화문역 이용하셔가지고 종로 3가 5번 출구, 거기도 5호선입니다. 5호선 종로 3가역 5번 출구로 가시고 거기서 행진해서 저희 집회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바로 오시면 아시죠? 그 안국역 5번 출구 쪽. 그런데 좌파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안국역에서 내리시면 안 되고 종로 3가역 5번 출구에서 내려서 행진해서 다 같이 철야 집회 청년 행사 2부 이어가니까요. 모두들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핵기가 탄핵 무효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복귀하라. 감사합니다. 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마 화장실 가면서 검정색 배낭을 잊어버렸다는데 보조이자 국방색 의자 위에
검정 배낭을 두고 화장실 갔다 오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누가 훔쳐간 게 아니라 자리가 살짝 이동이 됐을 것 같은데 국방색 의자 위에 검정 배낭을 보신 분들은 010 아이 가르치시면 안 되겠다. 요 본부석에다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이런 작당질은 끝내야 됩니다. 조작과 사기와 빨갱이들이 우글거리는 나라가 아니라 진짜 예성의 보통인의 나라, 봄날이 오면 여기에 모이는 게 아니라 강화문 광장이 아닌 저 전부 소풍 가는 이런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일 또 주일 예배를 강화문 광장에서 하는데 오늘 오신 분 내일 다 오세요. 종교와 관계없이 다 오십시오. 안 오겠다는 분 왼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밖에 스님 한 분이 왼손을 들었습니다. 다 여러분 다 나오신 걸 하고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왜 주일 연합 예배를 여기서 할 수밖에 없나 이러면 이 틈을 타고 좌파들이 기어 들어와서 또다시 강화문을 침투하려는 이 작전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절대로 강화문을 빨갱이에게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반상 발사. 와! 자, 아침 10시에 와서 지금까지 사회를 봤더니 배가 고파서 아마 쓰러질 것 같아서 전부 다 잘생기고 젊은 사회자를 모셔서 우리 청년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의 시간, 사회를 보게 된 잘생